네, 오늘 짱 랭킹 5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어떤 키워드에 증권매는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시죠.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려놔 있는 지금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가 투자 유의 지정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4시 정도에 나왔죠. 이에 따라 본장에서도 급락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5위 위메이드입니다. 영업이 감소는 예상한 거다.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 알고 있었다. 이제 4분기를 보자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OL 중심으로 관심도 높죠. 4위 정유주입니다. 자, 애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주 조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방향 궁금합니다. 애플 관련주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 부품주 실적 연이어 호조세를 띄웠습니다. 자동차 쪽 2위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어닝 쇼크에도 오르더니 이제와 업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관돼서 내리는 쪽이 있습니다. 1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무반응이 궁금해서 3위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애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전후로 정말 뜨거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싸늘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차갑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애플 실적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관련주 일단 LG 이노텍 중심으로 보면은 조용한 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애플. 네, 애플. 네? 예. 애플의 실적 발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실적에 대해서. 뭐랄까 저는 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잖아요. 환율 역시 예. 약간 뭐랄까 우리 환경 탓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멘트를 보고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보다 조금 좀 그렇다 그러면은 탓. 그러니까요. 예. 핑계를 좀 대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애플 실적에서 달러 강세 빼면은 우리 두 자릿수 성장인데 에잇 뭐 이런 분위기죠. 아쉬워 이런 느낌. 네, 이런 상황들인데 근데 솔직히 비수기입니다. 애플의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이 정도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선방이다라는 쪽도 있는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려 요인들도 있죠. 특히 지금 이때 가장 시장에서 많이 봤던 게 중국 괜찮았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어차피 하드웨어 기기 팔면서 그다음에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됐을까? 성장률도 다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하죠. 네. 근데 과거 대비해서 보였던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정체로 살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IT 기기 쪽에서 웨어러블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제 소비자 지갑이 작아졌을 때 웨어러블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쪽은 조금 좀 고민이 되고요. 네. 게다가 또 좀 위축됐던 거 하나 중에 아이패드, 맥북 이런 쪽. 그러니까 즉 시장 트렌드 맞게 IT 기기 PC 관련된 이쪽은 위축이 되는 게 애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다음 4분기 때는 성수기죠. 그렇죠. 네, 선물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냥 넘어가면은 한 1년이 괴롭습니다. 아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선물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관건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향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이 조금 좀 없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애플 관련된 쪽에서 먼저 체크할 거는 이쪽도 IT 업황이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브랜드력을 가지고 뭔가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영향이 조금 생각보다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체크가 될 건 마찬가지로 애플도 재고가 쌓이느냐 여부들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장률. 그러니까 즉 애플이 보여줬던 그래도 애플인데라고 했던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시장 반응은 4분기 가이던스를 좀 많이 그래도 좀 낮췄죠.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애플 관련주도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지금 나온 실적도 같이 연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LG전자의 지금 확정 실적과 관계돼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애플과도 딱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매출액이 21조 1,768억 원,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4.1%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20조 정도였었는데요. 그보다도 높게, 그리고 3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영업이익은 7,466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잠정 이후의 확정 실적이라 그런지 시장 반응은 조금 잠잠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렇게 LG가 붙은 종목은 애플과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쪽인데 LG전자는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요. 오늘 즉각적인 반응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 다 아는 내용들이었고요. 네. 주가가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LG전자 살까요?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대표님과 한 것 같은데 네.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지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right now 외국인들이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LG전자는 이제 또 도전이죠. 네, 그러니까 즉 본업이 가전이다 보니까 가전 쪽에서 지금 쌓이고 있는 마찬가지로 재고겠고요. 그리고 거기다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나머지 전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쪽이 성과를 아직 그렇게 확 드러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이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동력만 가지고 지금 뭔가를 볼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LG전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요? 그냥 이럴 때 예. 오늘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북미 공장 짓는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다변화시키는 전략들이 좀 나와주면 아예 그냥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고 아메리카. 그런 전략이 이런 게 뭔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 지금 상황 쪽에서 어떤 모멘텀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연이어 흘러내리고 있는데 네. 이쪽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뭔가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 해외 진출, 강력하게 공장 이런 거 생각하실까요?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에는 애플향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OLED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좀 위치를 뺏겼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더 많이 애플에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잘 대처를 못하네 라는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TV 쪽 네. 이쪽을 주력으로 보고 있고 성장 동력 그래도 전장 쪽 이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TV입니다. 네, 가전입니다. 네, 그래도 월드컵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 분위기 맞나요? 되게 이제 조용한데요, 이번에? 그러면은 네. 이쪽 입장에서는 TV 교체 수요나 IT 기기의 폭발적인 다시 바뀜 이런 거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희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TV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는 삼성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가에 대한 수요, OLED 또 이제 퀀텀 다우스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TV 수요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내년은 성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쪽으로 가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아직은 패널 가격이나 동향 보게 되면 그를 충분히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수요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움직였겠죠. 패널 가격들도. 근데 아직은 하향 정체입니다. 그러면 OLED 전반적으로 저희는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 되는 섹터로 이렇게 옆으로 둬야 되는 걸까요? 가전이 묶여 있다 보니까 네. 가전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취약한 대표적인 섹터겠죠. 그래서 일단은 접어놓고 보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접히는 모멘텀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화된 이야기 나오면 저희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도 전장 이야기를 살짝 하기는 했는데요. 자동차, 일단은 오늘은 어디서부터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완성차 쪽에 수급이 몰릴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오일까요? 아니면 실적 좋았고 반응 세게 나오는
관련 부품 쪽을 보자. 여기에 포커스를 저희 지금 맞춰야 될까요? 아니 무슨 시장이 이렇게 섹터가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너무 네. 빠르니까 이 정말 엇박자 나가기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반도체, 예. 오늘은 또 아니라고 그러면 뭐 움직이나 보면 또 자동차.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일은 또 자동차가 아니고 딴 게 움직일 수가 있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왜냐하면 오, 네. 시장이 거의 뭐 산발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어디 마음 진득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란 거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뭐가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뭐가 움직일지 모르는 이런 장세.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장세.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네. 모든 곳을 다 본다. 아, 그러면 조금씩 다 샀다가 올라오는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음 거 보고.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아, 좋은 전략인데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적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아무리 섹터 얘기해봐야 내일 당장 또 이렇게 되면은 시장과 못 맞추게 되면 또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뭐 자동차 쪽에서는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아침부터 이후에서 2035년인가요? 이때부터는 내연기관 파느냐 안 파느냐 얘기 많아지냐 했다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안 파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쭉 돌아가겠죠. 네. 친환경차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에서 오늘 나온 거는 거점을 체코로 삼아서 유럽을 공략할 수 있게 체코 공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래도 유럽의 동유럽 쪽인데 네. 물류 비용은 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네. 유럽 정도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네, 아니고요. 그냥 유럽 공략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아하. 예, 그렇게 가고 미국은 뭐 미국대로 계속 진행하고 뭐 다양한 글로벌 전략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라도 유럽도 좀 타이트하게 가겠구나 하고 이제 여러 전략이 나오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 연장해서 보게 되면 오늘은 현대기아차는 먼저 실적 발표했는데 현대모비스가 네. 가장 또 떠오르는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모비스를 볼 때는 그냥 그런 회사, 그러니까 정체되고 현대기아차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부품 AS 사업하면서 나가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러니까요. 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전장 쪽으로 나가면서 수익성 좀 높였던 부분들을 많이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보다 우리 바로 밑에 수직 계열화 시킨 요 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많이 냈을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추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 보통 보면 자동차 쪽 전장 부품 쪽 다른 쪽에서 조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집중이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내연기관 이제 줄여가고 어떤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대한 변화를 가장 수혜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만도, 현대위야 아니면 요 계열 쪽으로만 한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란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죠. 나머지 부품사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네. 게다가 또 북미 쪽에 5개 정도 공장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서 현대기아차 같이 들어가서 또 공장을 같이 짓는다는 얘기는 부품 공장을 같이 짓는다는 얘기는 AS도 강화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 거기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되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품 공급하던 회사들은 위축 요인이 되겠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또 같이 지금 현대 기아차와 같이 북미에 진출한 회사들은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이 세게 나오는 쪽이 시세 측면에서 대표님 강하거든요. 이쪽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을 따라 붙어야 됩니까? 아니면 서서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다른 부품주를 그래도 보는 게 안정적인 선택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는 지금까지 잘 안 봤거든요. 네. 근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7% 올라간 자리에서 따라 사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내일 또 갈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 체크하고 동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부품사, 그러니까 전장 쪽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 손을 맞잡고 네.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안쪽으로 많이 모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타이어는 좀 많이 비용들이 나갔던 부분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네. 좀
많이 위축됐다가 성과를 보게 되면 넥센 타이어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업황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자동차가 안 팔려도 네. 교체 타이어는 나갑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도 같이 진출해 있는 화신 같은 경우 이쪽은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 저희 조명을 해봤고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크게 내릴 때는 정말 가슴이 보면서 콩닥콩닥 거리는데 대부분 많은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내린다고 봐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냉철하게 상황 판단해야 될지, 수급으로 올랐던 쪽이라서 지금 깊이 패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4회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참 정신없네요. 이런 상황 쪽에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반도체 실적 안 좋다고 그래도 올라갔다가 네. 별 얘기 없는 것 같은데 내리는데 별 얘기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자세히 어제도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하락했죠. 네. 네, 이게 왜 하락했냐면은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IR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치킨 게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네 감산할 거야? 우리는 안 해. 요 멘트가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큰형님은 안 해. 우리만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심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다 같이 감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좀 저항력을 보이지 않나 네. 생각했는데 큰형님이 아니 괜찮아 우리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인위적으로 감산 안 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 하락하고 좀 시장 지위가 좀 위축된 거 다 누가 뒤집었습니까? 3위, 2위. 그렇겠죠.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했던 인텔 네. 낸드 사업부 솔리다임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뭐 루머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낸드 쪽을 키우려고 봤는데 장비를 1년만 유효해주고 미국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리스크 요인이다.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잠정적으로는. 거기다 그러면 매년 갱신을 한다는 쪽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분 나빠. 이제부터 안 해. 그러면은 미국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럼 거기다가 투자를 공정 난이도 높게 적층 공정 쌓는 이런 공정들 투자 못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다 그 비싼 장비 들어갔다가 또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되면 추가로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펩 네. 공장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데 그럼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벌써 평택 공장에 88만 평 쫙 하고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할 수 있게 계속 또 P3, P4 이제 P5까지 얘기하면서 여기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SK하이닉스는 벌써 이번에 용인 클리스터죠. 네네. 이쪽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하이닉스에 위축되는 현상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업황 저점인데 네. 턴이 아닙니다. 저점입니다. 저점에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점 테스트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턴은 아니다라는 점 또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바로 원픽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슈는 많은데 어딜 봐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는데 저희한테 딱 감을 잡아주세요. 원픽 제시해 주신다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픽만 듣고 보내드릴게요. 네.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네. 네. 그중에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 쪽에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관심 종목 리스트에 둘 만한 쪽? 그렇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그나마 그래도 아마 실적 발표되면은 물류비나 환율 효과나 여러 가지 또 고무 가격 하락한 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나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 7,700원대 밑에서 지금 그래도 살짝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 같고요. 네. 여기서 변화 나오게 되면 실적 발표와 함께 레벨업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대가 한 8,000원대 중반대에서 9,000원대 정도까지는 시도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랭킹 5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